차선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변경 사고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시점과 의무입니다. 즉, 언제 차로를 바꾸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때 각 운전자가 어떤 주의 의무를 다했는가, 차로는 완전히 변경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과실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선 구간에서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들어갔다면 100% 과실, 점선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면 90%, 이런 등등 이런 식으로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진로 변경의 방법과 각자의 의무랑 진로 변경의 시점과 진로 변경이 완료된 시점, 그리고 실제 영상 분석에서 시점이 어떻게 특정되는지 실무적 또는 법원의 경향들을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진로를 변경을 할 때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이 존재하는지랑 해당 구간에 진로 변경 금지 표지판이나 안전 표지가 있는지 등 전체적인 상황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과 도로의 조건 등을 확인을 1차적으로 하죠. 그러면서 그 후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변경 방향의 차량의 흐름을 살펴서 정상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지 판단을 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변경을 하려고 결정을 하면 신호를 예고를 해야 되겠죠. 그 후에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진로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지점, 즉 일반 도로의 경우 변경 지점의 30m 전, 그리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00m 전 이상의 지점에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에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21조 별표 2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확인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변경하려는 방향에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고요.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동법 제19조 3항에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것이 완전히 확인이 되고 나면 이때 차선 변경은 점진적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전후로는 충돌 위험이 없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되겠죠. 앞뒤 차량 간격 등을 확인하면서요.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따라 차선을 바꾸려는 순간에는 끼어드는 식으로 급격한 조향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19조 4항 및 49조 8항 가목에 따라서 가감속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가감속을 통해서 조심하게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안전운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호는 계속 유지하고 완전히 완료되었을 때 해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차량이 변경된 차로 중심으로 완전히 들어간 이상에서 더 이상 핸들 조작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진행 방향의 안정을 찾는 차선 변경 완료 시점까지 신호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완전히 들어간 후에 신호를 해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차량 뒷바퀴가 완전히 새로운 차로로 들어가고 직진 주행이 안정된 순간을 말합니다. 종합하자면 깜빡이는 단순히 잠깐 켜는 것이 아니라 차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좌회전, 우회전 또는 진로를 바꾸려는 경우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 30m랑 고속도로는 100m 전이라고 했죠. 그때부터 신호를 계속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요. 이때 뒷차는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예고를 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지르기 방법에서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서 교차로 내보라든지 터널, 다리, 커브 구간 등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있잖아요. 거기서는 각별히 차선 변경하는데 주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를 요약을 하자면 그 진로 변경하려고 하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대상 차선 및 도로의 조건을 확인을 해서 차선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진로 변경할 수 있는 차선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금지 표지, 안전 표지 등 있는지를 우선은 도로의 상황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통행 방해 여부 검사 등을 하는데, 우선은 변경 방향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신호와 또는 깜빡이 등을 켜죠. 일반 도로는 변경 전 30m 전부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00m 전부터 깜빡이를 켰다가 이제 변경을 유지하고 나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끼어드는 식으로 급격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고 차체의 물리적 이동을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급격한 경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금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 있는데, 불가피한 회피 위험 방지 목적에서 변경하는 것은 금지라고 하더라도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차량을 피한다든지 공사 중이라든지. 반대로 진로 변경자의 상대방으로서는 동일한 방향으로 정상 주행을 하고 있는 운전자는 전방 및 주변 교통 상황을 주시할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도로 상황에 맞게 안전한 속도로 주행할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해야 되겠고요, 당연히요. 상대방의 진로 변경이 예견된 경우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감속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적절한 방어 운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죠. 만약 이러한 주의 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과실상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 변경 사고의 과실 비율은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가 과속했는지 또는 전방 주시 태만을 했는지, 그리고 진로 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그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운전자는 전방 주시 및 방어 운전을 위해서 앞차의 속도 및 위치 변화를 수시로 관찰하면서 예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차가 깜빡이 점등을 하고 차체 이동 등 방향을 바꾸려고 징후를 보이면 주시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요. 이 단계에서 핵심은 언제든 진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 48조 1항의 안전운전 전방 주시 의무랑 그리고 49조 포괄적 주의 의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차나 옆차가 차선 변경을 결정하고 깜빡이를 놓고 차선 변경을 시도하려 합니다. 이렇게 진로 변경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때 전방을 주시하던 정상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는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제49조 제1항 8호 감옥에 따라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아니면 21조 및 48조 1항에 따라 양보 및 감속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19조 1항에 따라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앞차가 감속하거나 차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제동거리 및 반응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차선 변경차는 30m 지점까지 갈 때 동안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후행 차량도 감속을 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차가 진행 방향을 바꾸려고 움직임을 보이면 가속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을 자제하고 감속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고요. 이 시점에서 부주의가 발생하면 방어운전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묻지마 차선 변경 7대3의 대원칙에 적용되는 원인이죠. 그리고 깜빡이는 법적으로 진로 변경 예고의 신호이거든요. 후행 차량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대비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이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48조 1항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피해자가 변경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끝으로 차량이 변경된 차로 중심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핸들을 더 이상 조작하지 않으면서 안정된 주행 상태가 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한 뒤에 해제하면 진로 변경이 완료되는데, 차량이 완전히 진입했음을 인지하고도 속도를 급격하게 높이거나 앞지르기를 시도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안정된 차간 거리를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주행 속도에 맞춰서 안정적인 후속 주행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는 진로 변경 시점과 진로 변경 완료 시점을 따져봅시다. 저는 진로 변경 시점을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운전자가 어떤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분석을 합니다. 진로 변경의 주관적인 요건으로는 진로 변경 의사를 가지고 교통의 상황을 인식을 하면서 위험을 예견해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요. 객관적인 요건으로 깜빡이 작동이나 핸들, 그러니까 조향장치 조작 및 차체의 물리적 이동, 그리고 차선의 종류로 구분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로 변경의 판단 기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관적인 요건은 운전자의 마음과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객관적인 요건은 실제적 행동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주관적 요건부터 볼까요? 운전자가 차로를 바꾸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즉 진로 변경 의사가 생긴 때가 출발점입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은 직접 볼 수가 없죠. 하지만 법원에서는 깜빡이를 켠 행위나 핸들을 돌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차로를 바꾸기 전에는 앞뒤 차량의 거리나 속도를 보고 이 정도면 안전은 하겠다고 생각을 하죠. 이걸 법에서는 위험의 예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보통 운전자라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그냥 바꿨다면 그건 과실이 되겠죠. 실제 법에서는 19조 제3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요. 즉 우려가 있었다면 이미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죠. 그 다음은 객관적인 요건입니다. 실제로 차가 움직이는 순간을 말하는데요. 보통 깜빡이를 켠 때랑 그리고 핸들을 돌려 차량의 차선을 넘어가기 시작한 때나 차체가 실제로 다른 차로를 움직이기 시작한 때, 이런 점들을 말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이런 순간을 초 단위로 분석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를 바꾸기 시작한 지점과 차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도 중요하죠. 점선은 차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은 금지된 구간입니다. 그렇다고 통행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점선에서 차선을 바꾸기 시작했더라도 끝나기 전에 실선으로 넘어가면 그 역시 법규 위반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깜빡이나 핸들 조작, 그리고 차선 이동 등 객관적인 행동으로 진로 변경 시작한 시점으로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가 있었다면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죠. 마지막으로 당시의 속도나 거리 등을 종합해보면 보통 운전자라면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과실을 판단을 합니다. 결국 진로 변경 사고의 핵심은 언제 어떻게 차로를 바꿨는가이죠. 깜빡이를 켠 순간부터 법적 책임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마음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한 판단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변경에 완료된 시점을 본다면 단순히 차량 전체가 차선 앞으로 들어온 물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정적인 주행 상태로 전환되었는지 핵심으로 판단을 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 시점은 사고 유형을 결정짓는 기준점이 되죠. 진로 변경 사고와 후미 추돌 사고의 경계를 가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과실 비율의 주의 의무 주체가 어디로 옮겼는가에 대한 판단하는 핵심 개념이 됩니다. 법원에서 진로 변경 완료 시점을 차량 차체 전부가 변경하려는 차로 내로 완전히 진입해서 더 이상 조향도 없이 해당 차로에 다른 차량과 동일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직진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 순간으로 봅니다. 이는 단순하게 물리적 진입을 넘어서 주행의 안정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실무상에서는 차량의 위치 기준이랑 진행 방향의 기준이랑 주행 거리 기준도 있고 신호의 종료 기준으로 볼 때도 있고 상대 차량과의 관계로서 그 상태도 따지기도 합니다. 차량의 위치 기준으로서 변경하는 차선 가운데에 이제 완전히 들어간 경우로 차량의 대부분이 새 차로에 진입해서 기존 차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되는 그 시점
시점을 기준점으로 잡기도 하고요. 핸들 조작이 종료돼서 새 차로의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주행 중인 경우로 차선 변경 후에 차량의 진행 방향이 안정되고 직진 상태에 진입한 경우를, 그러니까 직진 방향으로 차가 틀린 경우를 그 기준으로 볼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차로에 진입 후에 한 10에서 15m 이상 직진 주행한 경우에 차선 변경이 완료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호 종료 기준으로 깜빡이를 끄거나 신호 유지 의무가 끝나면서 진로 변경 행위도 종료된 것으로 평가하는 신호 종료 기준으로서 완료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차선 변경 시 상대와의 관계에서 뒷차가 변경 차량을 앞차로 인식할 정도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는 경우로서 후행차가 안전거리 확보 후에 추돌 시에는, 이때는 만약에 후행차가 안정화가 가져왔는데 후행차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해서 추돌을 하게 된다고 하면 뒷차의 과실이 우세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차선 변경을 하고 나서 완전히 안정된 상황으로 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는 완료된 시점이다.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차체 안정화 및 직진 주행 여부를 가지고 따진 경우도 있습니다. 도향이 종료되고 차체가 차선과 평행하게 정렬되어 직진을 시작한 상태라면 완료를 봤었고요. 아니면 여전히 조향 중이거나 차체가 비스듬한 상태라면 미완료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 67711 판결에서는 직진을 막 시작한 시점을 진로 완료로 판단했고요. 그리고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2022년 고단 862에서는 조향장치가 여전히 틀어져 있었다는 이유로 미완료로 판단도 했었죠. 그리고 충돌 부위로 따진 경우도 있었는데요. 후미 추돌이 이미 차로에 진입 후에 직진 상태로 됐을 때 후미 충돌을 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미 차로 진입 후에 직진 상태로 완료됐다고 판단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측면 또는 측후면을 충돌을 해서 진입 과정 중에 충돌했던 사고를 진로 변경 미완료로 판단도 했었습니다. 그 부산지법 서부지원의 이것도 2022 고단 862 판결을 보면 이것도 충돌 부위가 진로 변경 차량의 앞 타이어 부분이었음을 이유로 미완료로 그 근거를 제시를 했었네요. 진로 변경 완료 후에 시간적 경과로 따졌던 경우도 있었는데, 진입 후에 일정 시간 약 2초 이상의 경과 후에 충돌을 당했는데 이때는 후행 차량의 과실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 직후 즉시 충돌을 했는데 진로 변경자의 주의 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2023년 나 234175 이 판결이 진입 후 2초 경과에서 후행차가 전방 주시 태만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게 판결을 했네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23년 나 459432 진입 직후에 충돌을 했는데 진로 변경 차의 과실을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행 방해가 있었냐 없었냐로도 따졌네요. 대법원에서는 2008도 8530 판결을 보면 진로 변경 중에 정상 주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진로 변경 행위 미완료 상태로 진로 변경 금지 위반을 인정했었습니다. 즉 이렇게 진로 변경이 완료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법적 책임 관계에서는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전환이 되고요. 사고 유형의 변경이 되고 과실 판단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주의 의무 전환으로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운전자는 부담하던 가중된 주의 의무는 종료가 됩니다. 이후부터는 해당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으로서 일반적으로 전방 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되죠. 사고 유형이 변경되기도 하는데요. 사고의 성격이 진로 변경중 사고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미 추돌 사고로 변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실 판단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고의 주된 책임은 진로 변경한 차량에서 후행 차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후행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에 따라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서울중앙지법 2018나 5511826 판결 한번 찾아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진로 변경 완료 시점은 차체 전체에 진입을 하고 차체가 안정적인 직진 주행을 시작하면서 그 정의가 되고요. 이러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정렬 상태와 충돌 부위, 시간적 경과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인정되는지에 따라서 사고의 법적 책임과 성격이 크게 달라지니까 분쟁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죠.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들을 저한테 좀 주실 때는 사진으로 찍은 거 말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다운받으셔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